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무한리필 고깃집에서요. 2명의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가려는 순간 고깃집 사장님이 2사람을 막아섭니다. 잠깐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수상한 낌새를 느낀 사장은 CCTV를 확인하고 이들이 들고 있는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2사람의 가방 안에는 놀랍게도 구운 고기가 가득 담긴 포장 용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자, 무한 리필집에서 고기를 구워 몰래 포장해 나간 이들의 행동,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또 고민하고 겪어봤음직한 사연입니다. 근데 가방 안에 고기를 어찌나 많이 구워서 몰래 꼼꼼히 싸놨던지, 어떻게 생각하면 무한 리필이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안 먹고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한 리필 가게나 뷔페에서는 음식을 포장해 나가는 것까지 무한 리필이거나 뷔페로서 허용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아닌 겁니다.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한 리필 가게와 뷔페 주인이거나 사이에 손님과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은 이 가게 안에서 먹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지, 이거를 포장해 가거나 싸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좀 싸가야 될 상황이 생겼다, 당장 못 먹겠다라고 한다면 가게 주인에게 내가 이러한 사정이 생겼으니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져갈 수 있겠나라고 허락을 구했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형사적으로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연처럼 2명이서 했다면요, 이름도 되게 무서워요. 특수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포장해 가거나 음식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사실 가게 주인으로서는 영업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자, 무한 리필, 뷔페는 가게에서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효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2번째신데 좀 오늘은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훨씬 안정되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재산이 물려주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용어도 실제로 그러시고. 네. 조금 구별을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사망 후에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건 주는 건데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용어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 순위가 있는 법정 상속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고 물론 제3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를 때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구별이 되는군요. 자,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10억가량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네. 또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서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경우는 재산의 종류나 가액이나에 따라서 또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상속인들의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가 절세에 더 낫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서 세무사님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또 우리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도 70을 넘겼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욕심도 사라지고 남은 여생 조용히 살고 싶단 마음뿐이었죠. 저는 일남 3녀를 뒀는데 아내가 떠나고 얼마 후 아들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혼자서 적절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몇 해 함께 살았습니다. 제겐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리할 체력도 되지 않고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니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봉양하고 또 제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라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 번 붙이질 않고 식사 챙겨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보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봉양을 조건으로 전 재산을 줬는데 너무나 괘씸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빌딩을 증여받자마자 아들 부부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받을 때 마음하고 받고 난 이후의 마음하고 달라진 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불효자 방지법 만들자고 하니까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우리 아버님은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법 규정에도 증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네. 네, 증여 중에 만약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여자는 이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의 한계점은 또 특칙이 있어서 이미 재산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미 다 건물을 넘겼으니까 네. 해지할 수 없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제를 하려면 해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네, 근데 왜 아까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된다고 했던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님이 아들에게 자신을 봉양하고 자신을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즉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여를 한 것이어서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편에 있는 그런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 속의 아버님은 지금 아들에게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네. 부담을 지워서 증여를 한 거니까 다행히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봉양하고 제사를 지낸다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부양을 했는데 아버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한 거다. 네. 뭐 나는 그리고 계속 용돈 드렸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관건은 봉양을 했다, 안 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의 사실 입증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조건을 정말 명확히 달았는지 이것을 불분명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좀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부담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거를 꼭 해야 한다. 아니면 월 얼마씩은 꼭 해야 한다.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문제지만 아들만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뭐 손주에게 준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받는 증여자를 좀 예정해서 미리 네. 이럴 경우는 아들이 다시 증여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놓은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미리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 될까요? 증여를 해제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해절 원인으로 예. 민사적으로 소유권 다시 이제 말소하고 나에게 네. 이전 다시 해라.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정말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조건을 정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자녀 말고도 또 뭐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 있을 텐데 이럴 경우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예. 만약에 뭐 좀 먼 친척, 조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3자에게도 그럴 수 있죠. 자신의 노년을 좀 부양을 하고 이런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수증자가 그런 부양 의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는 마찬가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줄 경우에도 이렇게 조건을 해 놓으면 예.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면 자,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세금에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다르다. 예. 네. 그리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부담부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계약서를 좀 작성해 놔야 됩니까? 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 너무 딱딱하게 남남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강용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성훈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